고요한 숲. 그러나 이곳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수액을 독차지한 먹그림나비. 허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개미의 집요한 공격. 어차피 수액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이긴 녀석이 주인이죠. 싸우고 쟁취하고 먹고 먹히며 치열한 생을 이어가는 야생의 동물들. 생명을 지키려는 숭고한 본능과 공생의 지혜, 그리고 생존의 혈투가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하는 곳. 스스로 되살아난 자연의 힘. 이곳은 돌아온 생명의 땅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짙은 안개가 스미는 곳.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구름골, 운곡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새들이 이 운곡의 아침을 깨웁니다. 나무 속 벌레 찾기의 명수 딱따구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직은 초봄이라 먹을 게 많지는 않군요. 땅이 부스러기도 아쉬운 형편입니다. 막 탈피를 마친 진해 한 마리가 배고픈 개미들한테 딱 걸렸습니다. 제 아무리 진해라 해도 똘똘 뭉친 개미들 앞에선 속수무책이죠. 햇살이 흙과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운곡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피가 돌고 새살이 돋는 봄. 사실 꽃을 가장 기다리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센다 한들 꽃가루를 향한 집념까지 털어낼 순 없습니다. 봄바람은 곤충도 들뜨게 합니다. 짝짓기 계절이 시작되니까요. 그 설렘을 검털파리가 먼저 만끽하고 있군요. 검털파리 수컷은 사랑을 나눈 뒤 미련 없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러브버그.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벌레란 뜻이죠.
날리는 벚꽃을 보며 잠시 봄을 즐길 만도 한데 쇠박새는 뭐가 그리 바쁜 걸까요? 아, 네, 새 식구가 생겼군요. 새끼들이 목을 빼고 아우성입니다. 어린 것들에게 위험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엄만 문난속 하듯 꼼꼼히 둘러봅니다. 여린 생명끼리 서로 옹기종기 의지하고 있군요. 엄마는 새끼 배설물도 처리해야 됩니다. 엄마란 존재는 어디나 참 바쁜 것 같습니다. 보름 사이 생김새가 제법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엄마 품을 떠날 때가 된 걸까요? 고요하던 운곡이 웬일로 소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런 사람들의 방문에 딱새 부부는 긴장했습니다. 서원 현판 뒤에 딱새 부부의 둥지가 있기 때문이죠. 선산김치 후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곳 운곡 서원에 모입니다. 조상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죠. 딱새 부부는 자신의 집에 온 이 낯선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의 간호 김 선생. 딱새 부부 집에서 발생한 뜻밖의 소동. 결국 보금자리를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새끼 딱새는 엉겁결에 뛰어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합니까? 좀 이르긴 해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끼 딱새는 홀로 서길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던 딱새 가족. 옛날 운곡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운곡은 사람이 살던 마을이었죠. 세월의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 시절을 보여주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논밭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운곡의 9개 마을 158세대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1980년대 초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며 여기에 쓰일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을 저수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한빛 온전 6개 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 3,000톤의 발전 용수가 필요합니다. 이곳 운곡 저수지는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하여 용수 공급의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운곡은 그 옛날 오베이골이라 불렸습니다.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죠. 5방향의 고개로 나가는 중심에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이곳은 그 옛날 극심한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물과 함께한 운곡. 이 땅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물이 모이기 좋은 그런 곡적 분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면에 침투했던 물들이 땅 속에 스며들어서 경사사면으로 흘러들다 보면 가장 낮은 골짜기 지역에 지하수가 모이게 돼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저수번,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지역들을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수령이 바로 원래 습지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남겨진 마을 주변 논과 밭에 물이 고이며 운곡은 서서히 습지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습지란 말 그대로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말하는데요. 물과 흙이 있어 많은 생물들의 삶터가 되어줍니다. 습지에서 중요한 건 물이랄 수 있는데요. 물은 모든 생물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생명의 원천이죠. 물이 스며들며 운곡 습지는 원시 자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한가득 품은 생태 연못. 잠자리는요, 생태 연못의 터줏대감입니다. 눈에 자주 띄지만 똑같은 녀석을 보기란 그리 쉽지 않죠. 두르고 있는 옷 색깔이 제각각인 아주 개성이 강한 녀석들입니다. 잠자리 일생 중 빛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짝짓기 시즌이죠.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사랑의 하트를 그릴까요? 암컷의 목덜미를 움켜잡은 수컷은 가슴팍에 있는 자신의 정자를 암컷에게 보냅니다. 짝짓기가 끝나도 산란하기 전까지 수컷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암컷에게 다른 녀석이 접근하지 못하게 졸졸 따라다니며 보호 비행을 해야 하니까요. 사랑의 완성, 산란할 때가 되었군요. 깊은 잠수도 불사합니다. 잠자리 부부는 물속 깊은 곳에 둘만의 꿈을 심어놓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일대에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운곡 습지. 이 대자연의 품으로 생명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천연기념물이 된 귀한 몸 수달.
그리고 한때 멸종 위기까지 갔던 원앙. 옛 어른들이 흔히 살쾡이라 불렀던 삭. 이들은 운곡 습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죠. 그다음에 찔레꽃 플러스, 그다음에 갈대 플러스 점이 운곡 피도는 습지에 사는 95%를 생명체는 덮고 무려 있습니다. 그래서 864종. 강하게 지금 이게 이 정말 다양하죠. 있고, 뭐 멸종 위기 중 천연기념물 같은 귀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운곡 습지는 강하게 우점되고 있어서 2011년 이제 퍼지면서 남사르 습지로 찔레꽃이 크면 지정됐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요. 산지 저층형 습지 유형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웅덩이가 있으면서 초본류 식물들만, 풀들만 살고 있는 그러한 습지 유형, 또 나무가 살고 있는 습지 유형, 또 운곡 저두지가 만들어 놓은 담수 습지 유형 등 굉장히 많은 습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동양달패입니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어디 갔나 했더니 운곡의 깨끗한 물과 이끼를 먹으며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군요. 지렁이 같기도 하고 거머리 같기도 한 이 녀석의 정체는 플라나리아. 자세를 낮추고 더 오래 천천히 바라볼 때 운곡의 생명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아카시아. 찔레꽃 향기가 진동할 무렵이면 운곡 저수지도 요동칩니다. 네,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죠. 잉어들은 열정적인 사랑에 춤을 추며 짝을 찾습니다. 물속도 핑크빛 러브 무드군요. 대칭이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흰줄 납줄개 수컷. 신부를 맞이하려니 마음이 바쁠 수밖에요. 다른 수컷은 얼씬 못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분홍 몸치장을 끝내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기다란 산란관을 늘어뜨린 암컷이 옵니다. 대칭이가 숨쉬는 출수공에 산란관을 넣는 건 암컷의 몫이죠. 이 첫 번 도전 쉽지가 않네요. 첫 술에 배부릴 리 없죠. 성공했습니다. 가느다란 산란관이 대칭이의 출수공에 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확률. 수컷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 자신의 씨를 뿌립니다. 기다렸다는 듯 대칭이도 자신의 유생을 뿜어냅니다. 흰줄 납줄개의 씨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죠.
운곡의 초여름 저녁, 반딧불이가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수컷이 뿜어내는 밝은 연두빛은 암컷에게 보내는 사랑의 세레나데죠.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반딧불이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슬로 연명하며 애타게 짝을 찾는 반딧불이 심정도 모르고 동네 개구쟁이 녀석들 반딧불이를 잡아서 많이 놀았죠. 우리가 흔히 개똥벌레라 부르는 늦반딧불이 애벌레입니다. 생김새가 좀 독특하죠. 이제는 청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이 뜨면 운곡에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밤은 야행 동물들의 시간. 강한 자가 이 밤을 지배합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마시를 나왔습니다. 너구리도 어슬렁거리며 밤 사냥에 합류했습니다. 행동은 굼뜨고 사냥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디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녀석입니다. 낮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먹을 것 앞에선 낮밤을 가리지 않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죠. 야생 포유류의 생태는 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와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센서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흔적으로만 보였던 멸종위기종, 수달, 담비, 삭 등 총 11종의 대형 포유류가 확인되었고, 이로 미루어 볼 때 먹이사슬이 잘 형성된 건강한 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 녀석이 삭입니다. 작지만 날렵한 놈이죠. 담비도 포착됐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 최고 포식자로 알려진 동물입니다. 야생에선 누구도 먹이사슬의 숙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이고, 습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까치 살모상. 물리면 채 7걸음을 못되게 만드는 강한 독성을 가진 녀석이죠. 몸집을 부풀려 상대를 겁줍니다. 꼬리를 흔들어 위협하는군요. 은밀히 몸을 숨기면서도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 다람쥐도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감지했나 봅니다.
먹이 활동을 할 때 천적에게 노출되기 쉽다는 걸 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때론 바늘을 세워 자신을 보호합니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결과입니다. 몸집을 부풀리고 가시를 세우고 야생동물들은 저마다의 무기를 가지고 생존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임에 패자는 있는 법. 너구리 사체에 파리들이 경쟁하듯 붙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는 중이죠. 사계 배설물 위에서도 식사가 한창이군요. 동물의 혐오스러운 사체. 불결한 배설물은 이 녀석들에겐 더없이 훌륭한 먹이니까요. 동물의 배설물에 알을 낳고 서식하는 쇠똥우리는 배설물을 분해하고 정화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연의 질서 앞에 미물이란 없습니다. 생명들이 푸른 나래를 펼치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운곡은 하루하루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개구리도 더운가 보군요. 이 뜨거운 계절, 구름 표범 나비의 사랑의 밀당이 시작됐습니다. 수컷이 암컷 주위를 맴돌지만 암컷은 쉽게 곁을 주지 않습니다. 날개 비늘로 자외선을 반사해서 신호를 보내는 수컷. 물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 비행이 끝나면 배끝을 단단히 붙이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 커플은 서커스라도 하는 걸까요? 나비들이 꽃이 아닌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웬일일까요? 이 나비들은 배설물을 분비하며 흙 속 무기질을 섭취하는 중입니다. 무기질이 있어야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운곡의
여름 숲에선 소리 없는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보호색은 생존 최고의 무기죠. 살아남은 자에겐 포식의 즐거움이 뒤따릅니다. 한불사. 달아나려 할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옥죄어 옵니다. 꼼짝없이 거미밥이 될 신세. 한꺼번에 해치우지 않고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거미는 이 숲의 대식가죠. 잠자리가 낮게 날면 제비들이 바빠집니다. 비 오기 전의 변화를 동물들은 직감으로 알아채죠. 오늘 점심 메뉴는 잠자리. 제비 가족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어미가 부지런히 잠자리를 잡아 새끼 부리에 넣어주는데요. 아이고, 아까워라. 별 수 있습니까? 다시 잡아 물려줘야죠. 이번엔 성공할까요? 아이고, 참 맛있게 먹네요. 소나기가 자연을 흠뻑 적시면 운곡의 여름은 더 진해집니다. 딱새 가족이 떠난 운곡 서원에 새로운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말벌들은 알을 키울 정육각형 모양의 방을 만듭니다. 육아방인 셈이죠. 종이 재료인 펄프로 견고한 집을 짓는 말벌들은 아주 뛰어난 건축가들입니다. 집을 완성했으니 자, 이제 사냥을 떠나볼까요? 나무들이 땀처럼 뿜어내는 농익은 수액은 곤충들의 좋은 요깃거리가 됩니다. 이미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취해 있군요.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벌이 아니죠. 더구나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풍뎅이 대 장수 말벌. 어차피 같은 장수 계급장을 달았으니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선제 공격 들어가는 장수 말벌. 장수 풍뎅이 뒷다리 힘도 만만치 않군요. 장수 말벌 승부사 기지를 발 위에 다시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때 KO당한 장수풍뎅이, 의기양양한 장수말벌, 한여름 자연이 주는 선물을 흠뻑 만끽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뜹니다. (30년) 전 이곳에 있던 마을은 수몰됐지만 지금은 다른 생명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논병아리는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손보는 중입니다. 고향을 물속에 묻을 수밖에 없던 사연. 지난 시간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들은 여름 햇살에 해사하게 피어납니다. 한창 연애 중인 소금쟁이 커플에게 수컷이 접근을 합니다. 눈치도 없이 말이죠. 아이고, 결국 쫓겨나는군요. 저럴 줄 알았습니다. 소금쟁이의 놀이터가 되는 수소식물 중에 가시연이 있습니다. 생긴 건 울퉁불퉁 고약해도 꽤 귀한 몸입니다. 수질오염으로 멸종위기까지 갔다 이 운곡에 다시 돌아왔으니 반가울 수밖에요. 어디 다른 데 온 것 같죠? 우리나라 안 사람의 갔죠? 발길이 새소리, 끊겼던 바람소리, 비밀의 정원 어떤 때는 뭐 고라니 운곡. 소리도 들리기도 해. 그러나 이젠 그 발길을 장수풍뎅이라든가 조심스레 말벌 같은 거 허락하려 땅으로 합니다. 들어오는 게 돼. 도시보단 여기가 산소가 한 20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심호흡도 많이 해야 돼. 오늘도 운곡 습지를 찾는 사람들. 이들은 습지에 와서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일까요? 습지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산성습지부터 아주 낮은 땅에 있는 하구습지나 갯벌까지도 많은 생물들이 모여 사는, 또 많은 어떤 물리화학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죠. 근데 그런 생태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연결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습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연결된 고리를 잘 관리하고 그걸 살려주는 게 그게 습지를 관리하는 거죠. 자연과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이어주는 습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자연의 힘이 아닐까요? 계절의 변화는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습지식물 고마리는 가을에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꽃이 봄의 절정을 맞는 건 아니죠. 자신의 때를 아는 작고 소박한 가을꽃. 그들이 있어 운곡의 가을은 더욱 그윽합니다. 습지 웅덩이는 산새들의 작은 쉼터입니다. 산새들이
소풍을 나온 걸까요? 어치 한 마리가 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심 많은 녀석이라 그런지 자꾸 주변을 둘러보는군요. 이 녀석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웬걸 보란 듯 더 유난을 떨더니 새침하게 가버리네요. 운곡의 가을 한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숲은 많은 걸 내어줍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들도 바빠 보이는군요. 나뭇잎이 몸을 말았습니다. 나방 새끼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비상을 꿈꾸는 애벌레. 나뭇잎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때론 거미알집의 보호막도 돼줍니다. 집에서 나온 새끼 거미는 부모 품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겠죠. 그게 자연의 순리니까요. 부모 품을 떠났던 자식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고향은 언제나 한결같은 얼굴로 자식들을 맞아줍니다.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0여 년.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곳에 자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언젠가는 모두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향 운곡 땅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차츰 사라져가겠죠. 유난히 길고 추운 운곡의 겨울. 운곡의 식구들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그렇게 춥고 쓸쓸한 것만은 아닙니다. 떠났던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운곡 저수지는 겨울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새 논병아리가 떵떵거리며 활개를 칩니다. 텃세 부린다는 게 저런 걸까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철새들. 자연은 약속을 저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안개의 땅. 그러나 운곡은 이제 모든 생명들의 고향입니다. 운곡 습지에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오려 합니다. 분명 지난 해와는 또 다른 생명이 찬란하게 움트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자연. 그것은 운곡 습지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곳 운곡 습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묵론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폐경지화되고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회복력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고 자연적인 가치가 뛰어난 습지로 돌아가고 있음을 운곡 습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운곡 습지. 오늘도 그 푸른 생명의 박동은 힘차게 뜁니다.